네, 벌써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장이고요. 이번 주말에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투데이 분석에서 하나하나 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더블신의 날입니다. 양신. 양신. 이 원래 야구 쪽에서는 양준혁을 보고 양신이라 그래요.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요? 네. 아, 그래요? 뭐 왜요? 잘 쳐. 예, 잘 쳐서. 아, 신갓. 양신, 그러니까 갓. 근데 양준혁이 잘한 게 또 홈런이잖아요. 이상한 타법이지만 홈런을 치는 신입선 소장님과 저의 이상한 대화이지만 홈런을 치는 종목을 이제 끌어내는 아, 그런 거지 가능하죠. 않겠나요? 네, 그냥 정석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오래 봤지만 이상한 데서 종목을 엄청난 대박 종목을 좀 터뜨리는 그런 경향성이 저희들이 또 금요일 이 아침에 양준현 선수 폼이면 초등학교 코치님한테 혼나죠. 혼나고 네. 아, 그래요? 너 그런 폼으로 야구할 거면 그만둬 이래. 근데 대한민국의 이제 그렇군요. 타자의 신이 됐기 때문에 아. 오늘도 우리가 홈런이 될 만한 예. 종목들을 조금 아이디어를 얻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보러 가도 강남만 가면 됩니다. 예. 일단 저도 얘기했지만 앵커 브리핑에서 중국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급해졌다라는 게 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추석을 앞두고 중국의 어떤 견제하기 위한 소위 말해서 슈퍼 위크가 온다고 하는데 이 슈퍼 위크는 한마디로 중국 견제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얘기들이 나올 텐데 단순히 좋다고만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좋다고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또 갈등은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양 진영 간의 어떤 정책이 나온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반도체부터 전기차, 5G까지 여러 이제 방향성을 타진해 봐야 되는데 소장님 일단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근데 중국 좀 내로남불 좀 심한 것 같지 않나요? 내로남불. 아 진짜 심한 것 같아. 이거 지금 뭐 워낙에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랑 IT 뭐 자동차 위주의 시가총액 구조지만 게임에서 보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더욱더 명확하게 느끼실 거예요. 사실 뭐 반도체라고 해봐야 우리가 휴대폰을 사서 막 뜯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게임은 바로 어떤 축제나 이런 걸 가보시면 딱 느끼잖아요. 얼마 전에 세비섬에서 중국 게임 원신의 축제가 열렸는데 그거 중국 게임인데 세비섬 둘레로 코로나19가 뭐 끝나서 물론 그동안 그런 축제들이 없어서 젊은이들이 네. 많이 그 코스프레도 하고 이래서 나갔겠지만 그 위에서 드론으로 이제 딱 촬영을 했잖아요. 거의 뭐 거미줄식으로 줄을 서 있는데 하는 거 보세요. 원신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뭐 세비섬에서 원신 축제한다고 막나요? 젊은이들 오히려 동료에서 거기 나가라 해서 즐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게임은 안 받아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벌써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게임 부분에만 국한되겠느냐 이거죠. 전 산업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자국 중심주의라고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교육 관계가 많아서 그런지 특히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지금 그런 어떤 배척하는 거를 알게 모르게 굉장히 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하필이면 중국의 반도체 그 매출 비중이 60%를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맞아요. 지금 어려운 극면이죠. 네, 이게 그렇다고 미국이 손을 내미는데 안 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참 애매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근데 이제 대응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악재로서의 어떤 중국의 역할, 우리가 그동안에는 중국이 싼 노동력으로 거기다 공장 세워서 거기서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면은 이게 수익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중국 간 거지 중국이 좋아서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는 예. 중국이 자기들이 만들겠다고 사실 근데 도용을 하고 기술을 훔쳐와서 만들더라도 자기 나라 안에서 팔면 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규정을 한 게 중국은 이제 소비로서 볼 게 아니라 경쟁자로 보자라는 생각인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야 그렇다면 우리가 프렌드 쇼어링도 해야 되고 우리 쪽에 서라는 제스처를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뭐 약간은 단기적으로는 좀 뭐 불협화음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미국이라는 거대 소비 시장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나아간다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근데 뭐 해야 될까요? 전략이 아니라 미국으로 가야죠. 뭐 심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려서는 저는 사실 중국을 어떻게 좀 아예 떼어냈으면 좋겠지만 그런 관계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은데 더욱 과격한 발언을 하고 싶지만 중국 쪽 무슨 그쪽을 반영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참고 있는 건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당장 우리나라는 네. 중국과의 경제 구조에서 잘라내면, 그러니까 아무리 몸이 안 좋아져도 거기를 단판에 잘라내버리면 네, 예. 그 본체도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럴 거기 수는 때문에 없죠. 그러니까 꼭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경제의 체질을 바꿔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원론적인 얘기 말고, 그렇다면 뭐 지금 악재가 나온 건 맞는데,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눈여겨볼 만한 섹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상대적인 수혜? 뜻밖의 수혜? 뭐 뜻밖이기보다는요. 일단 뭐 반도체 쪽 뭐 칩4 동맹 자꾸 자기도 칩4, 칩5 동맹으로 껴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건 칩5 동맹을 왜 껴줘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일단 대만은 무조건 해야죠. 대만은 하고. 왜냐면 보면은 대만의 TSMC가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대표 기업인데 네. 그 이름 자체가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뭐 삼성전자 이름을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 이렇게 짓지 않았잖아요. 그 TSMC는 대만 반도체 기업이에요. 이름 자체가 국가대표인 거죠. 근데 이게 언제든 러시아처럼 쳐들어올 수 있다는 이 불안감이 이번에도 조성됐잖아요. 갑자기 펠로시 하원의장 방문한다니까 주변에다가 막 잠수함을 깔질 않나. 이건 무슨 대만을 치겠다는 얘기인데 TSMC는 어쩔 수 없어요. 그 TSMC 뺏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만은 할 수밖에 없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부장이죠, 소부장. 그러니까 소부장이니까 사실은 일본은 이건 그거예요. 그냥 가운데 약간 깍두기라고 하면 그러나? 껴있어요. 그냥 공장이 어디 가든 상관없어요. 그냥 소부장만 제공하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 뭐 시안하고 수저우에 있는데, 시안에 낸드 플래시 공장이 있고 수저우에 지금 그 패키징, 테스트, 후공정 공장이 있고 삼성전자 가전 쪽이 있어요. 근데 뭐 시안이랑 수저우만 떼내면 된다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 매출 비중이 60%를 차지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서 다 날라서 미국으로 딱 짐을 싸서 가면은 굉장히 뭐 중국이 약간 또 화장품식으로 보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네. 저는 계속 괜찮은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완성업체랑은 좀 다른 움직임이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그 지금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랩리서치나 ASML이 주가가 좀 빠졌는데 예. 그 전에 이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계속 주가가 좋았었어요. 이 미국이. 근데 거기에 이제 연결된 소재 업체들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죠. 좋다. 그래서 왜냐면은 삼성전자의 눈치를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밸류체인에서는 을의 입장인데, 어차피 그 소재 업체들은 주로 일하는 곳이 지금 그 반도체 장비 업체들,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고 네덜란드나 뭐 이런 데 장비 업체들이기 때문에 사실 상관이 없었던. 그러니까 뭐 한 가지만 그냥 또 이게 계속 원론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냥 한 가지만 명확히 그냥 얘기를 네. 해보면, 예를 들어 포커스 링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포커스 링이 그 비포 마켓, 애프터 마켓이 있잖아요. 근데 비포 마켓에, 그러니까 원래부터 장착되어 있는 곳에 가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포커스 링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랩리서치의 장비를 사는 거죠. 근데 랩리서치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포커스 링 업체를 우리나라 걸 선택했는데, 삼성전자는 거기랑 협상하는 게 아니라 랩리서치랑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랑 협상을 하는 거니, 그냥 우리나라 소재 업체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랩리서치랑 일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예. 그 세계적인 장비 업체의 협상력을 등에 업고 삼성전자를 상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이지만 네. 이제는 우리나라 업체 전방 산업 아니면 이제 납품하는 업체의 눈치를 안 볼 수 있을 만큼의 글로벌 업체가 단 소부장 부자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런 업체가 뭐죠? 있어요? 많죠. 많다고 합니다. 네. 네. 가령 어떤 기업입니까? 지금 예를 들어 포커스링에서 하나 머티리얼즈나 원익 QNC는 하나 머트리얼즈, 원익 지금 QNC. 그러니까 예를 자주 들었지만 앱손 프린터를 샀는데 정품 잉크가 달려 있는데, 우리가 그 정품 잉크의 가격을 우리가 뭐 쿠팡에서 그거를 막 가격 정렬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앱손 프린터를 그냥 가격 정렬해서 산 거지. 근데 왔는데 거기 안에 정품 잉크가 들어있는 거는 내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앱손이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얘네가 포커스링을 제공해서 만약에 삼성전자 100% 향이다. 그럼 삼성전자가 만약에 잘 될 때는 문제가 아닌데 시장이 성숙하거나 시장이 안 되면 당연히 갑과 을의 관계가 부각이 돼요. 지금 2차 전지도 잘 나가고 있지만 나중에 성숙한 시장이 언젠가 올 텐데, 그러면 갑을 관계가 명확해져요. 그럼 을은 힘들어지죠.
근데 을이 안 힘들 수 있는 방법은 슈퍼을이 되는 그쵸. 거죠. 슈퍼을이 자기가 되거나 ASML처럼 결정권을 아니면은 그런 가지고 슈퍼을 세계적인 슈퍼을을 슈퍼을의 협상력을 등에 업어서 마치 거북이 등껍질을 쓰고 있는 거죠. 나는 민달팽인데 달팽이 껍질을 뒤집어 쓰는 거죠. 일단 그런 기업들이 자, 이런 기업들이죠. 네, 오케이. 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들이 복잡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예.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글로벌 업체가 선택한 한국의 소부장을 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랄까요? 자기 결정력이 있는, 자기 결정권이 제품이 있는 좋고, 소부장 기업, 네. 소부장 기업을 사자. 네. 대표적으로 원익 QNC. QNC.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전자는 랩리서치랑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장비가 없으면요. 증착 장비나 뭐 노광 장비나 ASML 뭐 다 그 장비 없으면 예. TSMC와의 경쟁에 아예 참전조차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럼 그 이번에 장비 회사의 장비를 구입을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포커스 링에 대한 단가를 직접 협상할 능력이 없어요. 협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삼성전자에는 매도의 뉴스고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삼성전자의 매도의 뉴스가 아니라 예. 삼성전자가 더 치고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미국의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에 납품하는 한국의 소부장이 기업을, 있으니 예. 삼성전자 입장에서 한국의 소부장은 무시할 수가 없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나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소부장을 사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장비가 무조건 이걸 써야 되니까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약에 단가 인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슈퍼을들에 대해서는 단가 인하 압력을 넣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렇죠. 삼성전자가. 자, 네. 예, 서명호님께서 세아미는 공부 좀 하자. 진행이 안 된다.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아, 이거 비슷할 것 같은데. 복잡했어요. 자, 결론 그러면. 네. 우리 앵커님이. 자, 지금 일단 미국에서는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법을 시행했는데 이게 대놓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치포 동맹 관련 회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반도체 업황은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식시장에 반도체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결론인데 명확하게 자, 이 이야기를 종합해서 짧게 설명해 그러면 주신다면 한국 업체인데 이제 글로벌로 나가 있는 소부장 업체 사자라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 기업은 원익 QNC. 일단 기업을- 그 예. ASML부터 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랩리서치, KLA까지 뭐 지금 제가 말한 게 뭐 노광, 증착, 그 후공정까지 뭐 식각 여기에 해당되는 그 1위 업체들이 다 끼어 있는데 결국 저장비 없이 뭐 우리나라 장비 업체도 대단합니다.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 그런데 TSMC와의 그 초 프리미엄 경쟁에서는 저 아까 말한 나열한 그 회사들의 장비가 없이는 아예 그냥 참전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회사에 직접 납품하고 있는 그 회사들 경우에는 이렇게 반도체 혹한기가 오든 뭐라든 단가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게 특히나 포커스 링의 소재 부분이고, 그래서 포커스 링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미세화라던가 뭐 고단화 있죠. 그 뭐 저기서는 미세화되고 있고, 디램이나 파운드리에서는 점점 선폭이 작아지고 있고, 낸드 플래시에서는 고단화로 층을 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그 환경이 가혹해지면은 소재는 더 빨리 달아요. 근데 소재는 더 빨리 달고 그 소재를 더 빨리 달아서 많이 납품을 하는데 그 단가가 깎이지가 않아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게 아니고 예.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에 납품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이제- 것들을 공략하는 게 예. 완성업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다는 훨씬 나은 수익률이고, 제가 계속 얘기 드렸다시피 저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내년까지도 굉장히 횡보 내지는 거의 뭐 움직임이 없는 상태, 예. 태조 이방원에 눌린 그 흐름이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이 들어서 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뭐 약간 2달마다 한 번씩 적립식으로 사던가 좋습니다. 이런 방식이 낫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반도체를 살 거면 반도체 소부장을 사고 그 중에서도 포커스 링에 포커스하자. 그게 원익 QNC다.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의하세요? 반도체 소부장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뭐 자동차 부품도 그렇지만 뭐 자동차 부품 중에 SL 얘기하신 것처럼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는 SL.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이제 글로벌화가 됐기 때문에 예.
한국의 어떤 의존도에서도 좀 벗어난 기업들이 많다. 이렇게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미국과 중국이 싸우잖아요. 예. 싸울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커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오히려 좋죠. 네, 괜찮은 부품을 더 수급해야 되니까. 그렇죠. 매출이 더. 그러니까 냉전 시대 때 우주항공 달나라 간다고 하면서 예. 막 만드는 것처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나 전기차도 그런 쪽에 더 어떤 세그멘트가 잘 되어 있는 기업들은 사실은 기회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깍두기가 기회예요. 지금 네. 일본 니케이 증시 보시면 알아요. 일본 니케이 증시는 지금 아시아에서 거의 뭐 20개월 선 지금 위에 있는 거 니케이 증시 빼고 다 동남아시아밖에 없거든요. 대만이랑 그 한국보다 니케이 증시가 저렇게 센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글로벌리 결정력, 결정권을 갖춘 그런 반도체 기업에 주목하자. 네. 전기차와 5G 모두 그런 기업을 계속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시죠. 자, 저희 채팅창에서도 오전부터 이제 원전주 가지고 계신 분들께 서로 화이팅 하면서 응원하고 계세요. 이집트 원전 수주로 지금 언론이 떠들썩합니다. 자, 축하합니다. 해외에서 일감 따오는 거 언제나 환영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지금 원전 관련 주식이 많이 올라서 다른 레벨로 올라선 정도이기 때문에 투자 아이디어에 있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네. 13년 만의 수주입니다. 자, 7년간 3조 원. 자, 어떻게 보면 좋을지 먼저 신일섭 소장께서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듣겠습니다. 예, 또 여기 그러니까 길목 지키기에 자신이 있고 빠른 순환매에 대응이 가능하신 분은 지금 시장의 중심은 누가 뭐라 해도 태조 이방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길목 지키기를 해라 하면서 지금 다른 것들 다 갔는데 원자력이 위치 에너지가 제일 낮으니 길목 지키기 하면은 그런 현대로템 같은 운도 따라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결국 원자력 지금 다 최고가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게 지금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럼 이 흐름을 계속 지금- 올라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몇 번째 맞았죠. 지금 계속. 지금 피팅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이거. 피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방산주 중에 후발인 현대로템을 노리자. 거기 됐죠. 근데 방산주가 완성되자 원자력이 안 갔네요. 그래서 원자력으로 가 있었던 거죠. 근데 원자력이 또 올랐네요. 그러니까 계속 이 순환매인 거거든요. 계속 이런 것만 노리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면은 이제 원전은 약간 좀 소강 상태로 원전도 간다? 또 이미 한 3일 전부터 그렇죠. 미리 길목 지키기를 한 경우에는 굉장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죠. 지금 두산 에너빌 그때 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를 기점으로 해서 시운전 정비에는 한전 KPS고 중소형주 좋아하시는 분은 에너토크가 보성 파워텍 같은 거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다 갔고 어제 한국수력 원자력이 하나 터트리면서 한전그룹주가 다 갔고 그 다음은 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나중에 SMR로 또 펼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폴란드, 체코, 뭐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가 다 지금 있는데 그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되면서 거기서 굉장히 밀어붙이고 원전 세일즈를 한다고 그렇게 떠들기 때문에 뭔가 성과가 나오기는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거기에서 길목 지키기를 하고 있으면 운이 좋으면 현대로템처럼 그렇게 전동차랑 방산이 같이 떠지는 그 경우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있었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직 뭐 위해가 남았습니다. 예, 그러면 남았다. 아직 원전은 남아있다.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뭐 피팅이라든지 강관, 방산, 뭐 원전 뭐 이렇게 그리고 태조 이방원인데 최근에는 이제 태조 이방원이 이제 이태원으로 유배를 왜요? 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태원으로 유배. 유배를 갔어요. 괜찮은데요? 이태원. 그러니까 말 만들기가 참 말도 잘 태조 만드는데 이방원에서 이태원이면은 이제 이방원. 조선과 방산이 예. 이 빠지 조선과 방산 아웃. 아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빠르게 순환매가 일어난다라는 거는 순환매가 뭐 내가 이제 길목지키를 잘하면은 순환매지만 길목지키가 아니고 올라간 상태에서 소위 말해서 들어가면은 계속 막 악순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가 좀 어려운데. 그렇죠. 물리죠. 그래서 아까 뭐 약간 길목 지키기를 하면 이렇게 옵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왔는데 다음 건 뭐지? 아니면 지금 건 더 갈 수 있나?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에 예. 대한 명확한 해석을 아까 그렇습니다. 이거 더 갈 수 있다. 해주셨죠. 원전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그래서 주신 것 같아요. 이미 처음에 태조 이방원에서 원만 빼고 태조 이방이 다 이격이 많이 벌어져서 원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 했을 때부터 거기서 전제가 뭐가 깔린 거죠?
길목 이미 태조 지키기. 이방은 다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까지 가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아까 말한 그 사태가 일어날 것을 미리 얘기를 한 것이죠. 태조 이방은 이격이 다 벌어지면 이제 당연히 뒤늦게 들어가면 OCI나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인가 이런 것처럼 막 급락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위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이격이 벌어졌을 때는 그 아까 말한 것들이 지금 다 RSI 70 과열권에 이미 접어들어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추가 매수나 그 신규 매수를 금지하라는 거지 매도를 하라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가열권에 접어들면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 원자력 같은 경우는 아직 남아 있는데 그 남아 있는 거는 이제 보유자가 조금 더 유리한 보유자의 영역이고 영역이다. 만약에 피팅이나 이런 것처럼 방산이나 이런 것처럼 더 가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어내는 어떤 강력한 모습이 나와야 돼요. 예. 20년 선을. 그러려면 그래요. 수주가 하나 나와줘야 돼요. 예, 저도 이 최담 티데이님이 지적을 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어제 이 뉴스를 보면서 좀 꺼림직했던 게 네. 10년에 걸쳐서 3조 원 그리고 관련 인력이 현지에서 아마 파견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국내 원전업계에 도대체 얼마나 영향이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막혔었던 네. 부분이었거든요. 예. 한 방에 뚫어내는데 대규모 수주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뉴스나 그 반대의 피드백은 받았는데 예. 소위-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대규모 수주를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소위 이제- 조금씩 기술력을 입증해 나가는데 우리나라가 원전의 기술력은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물꼬를 텄다라는 점에서 그렇죠. 긍정이 있어요. 네, 물꼬를 야, 틀고 역시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은 밀어- 처음에는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다가갔다가 나중에 이성적으로 예. 이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예. 내가 너무 감성에 빠졌었나 후회하고 그래서 돌싱이 나오는 거예요. 돌싱글즈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자, 거예요. 처음에 원전 주식이 돌싱론 나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 이제 양신이 일단 홈런을 치러 가는 과정이기 저-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지금 그런 이성적인 거 안 따지고 자. 지금 태조 난리 이방원에서 어떤 났습니다. 분위기만 업되면 일단 올라요. 근데 많이 오르고 나서 이격이 벌어지고 나면 이제 그런 것을 따지는 것들의 보이스가 커지면서 그치, 이제. 그쵸. 하나씩 따지면서 거기서 이제 그 우려 때문에 고점에서 파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렇게 거죠. 따지면 지금 원전은 네. 돌싱이 되기 좀 직전인가? 아직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더 간다. 지금 사실 이게 더 돌싱의 간다 논란을 이거잖아요. 불러 예, 이렇게 하는데 오케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예. 제가 전제를 달았잖아요. 빠른 순환매에 익숙하시고 네. 이런 길목 지키기에 나는 자신이 있다면 여기 적극적으로 참전을 하셔야 될 것이고 예. 근데 하지만 그래도 태조 이방은 거의 지금 한 사이클은 완성이 됐다. 돌았죠. 그건 염두에 두시고 그거 아니면 네. 완전 다른 쪽으로 가야죠. 예. 다른 물가 인플레이션에 좋습니다. 소비가 뒤지지 않는 분야로 가야죠. 라면 좋습니다. 가격을 인상한 라면주라던가 어제 아니면 얘기했었죠? 엔터주로 가셔야죠. 오케이. 예, 자, 돌싱 비하 발언 아닙니다. 아니요, 저는 너무 사랑합니다. 돌싱 프로그램들 열심히 보고 예. 있어가지고. 예. 그러면 자 원전은 이런 이제 앞서 제가 얘기한 것과 같은 그런 의문도 나오고 있지만 물꼬를 텄다라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 남아 있지만 길목 지키기는 이제는 끝났으니 보유자의 영역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넘어가시죠. 어제 저희 그렇지 않아도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얘기를 잠시 했었잖아요. 네. 앞으로 이게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산업으로 보자라는 말을 했었는데 간밤에 또 트위터에서 내부 고발이 나왔어요. 네. 회사 안에 개인정보 넘기는 스파이가 있다고 내부 고발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회사를 관두는 직원들도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관련 뉴스가 좀 있었잖아요. 네. 우리 특히 신흥국께서 강조하시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소식인 그렇죠. 것 같아서 예, 저희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자, 할 말 많으시겠지만 사이버 보안이요. 예. 뭐 사이버 안보, 사이버 보안. 예. 그리고 저희 보면 전쟁이라는 얘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딱 기본 튀는 기업이 있나요? 저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사이버 보안 알려주세요. 관련 주식 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주식을 얘기할 예, 수가 없어요. 얘기할 컴플라이언스에 외국엔 혹시 걸리셔서. 없나요? 미국 같은. 미국은 사실은 ETF도 많아요. 아니면 네. 힌트를 주세요. 저희가 스무고개처럼 기업을 맞춰볼까요? 아니요. 뭐 기업 같진 아니더라도 사이버 그냥 보안 주식? 구글이나 이런 쪽에서 예. 사이버 보안 관련주 아니면 미국의 사이버 보안 관련 ETF만 쳐도 나오거든요.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사이버 어택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안랩, 아이크래프트. 안랩은 근데 너무 그 자신들도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직원들이 인터뷰도 했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본업의 가치를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게 시장이 그렇게 엮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라온 시큐어. 그래서 굉장히 좀 사실 그 보안주로 평가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이미 돼버려가지고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안랩은. 그럼 우리나라 국내 기업을 이제 특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넥스트 레벨로 가는 단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최근에 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에너지 자립도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졌고 그러면서 태조 이방원이 왔고 방사는 이제 안보를 위한 경제가 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전차, 항공기, 군함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쪽에서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계속 보안과 관련된 뉴스들이 뜨잖아요. 컴퓨터만 하더라도 만약에 내 핸드폰에 이상한 어떠한 뭐 여러 가지 뭐 어택이 왔어요. 공격을 받았을 때 하루아침에 내 핸드폰이 먹통이 된다고 생각하면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완전 공공기관에 마비되죠. 그래서 전기가 다 이제는 이제 인터넷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거 끊어버릴 수 있는 기술이 오면 사실은 한순간에 나라가 망할 그렇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저희가 사이버 보안 관련 주식 뭔가 이렇게 하면 뭐 앞서서도 안랩 크게 이제 직접적인 연관 없다고 하셨고 지금 검색되는 건 시총이 작은 그런 종목들이지만 그쵸. 이게 종목의 아이디어를 확산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다 아는 대기업이나 그렇죠. 테크 기업들로도 그렇죠. 충분히 아이디어를 확장해 나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사실 그런데 사이버 보안 쪽은 뭐 아이디어 확장에서는 좋은데 일단 그 분야가 보안 뭐 물리 보안은 저기 S1이 있고 근데 물리 보안은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것 같고 디지털 보안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 아까 다 작은 종목들 시가총액이 전체적으로 작아요. 우리의 보안 산업이 아직은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고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뭐 이렇게 태조 이방원의 그 어떤 격가지가 펴져서 예를 들어 2차 전지는 부품 장비도 굉장히 크게 가고 규모가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커지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있는 것 같고 뭐 삼성 SDS 정도를 들 수 있으나 삼성 SGS. 그게 지금 뭐 이런 쪽으로 엮여서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대로 뜨거운 상세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여전히 그래도 저는 다시 그 방위 산업주들이 지금 그 조정을 받을 때 다시 접근을 하는 방식이 좋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도 로키드 마틴, 레이시언 테크놀로지, 노스롭 그루만 그리고 보잉, 그 다음에 GE까지 지금 5대 지금 방산업체가 지금 뭐 엄청나게 뜨겁거든요. 지금 아직도 아까 말한 기업들이 전부 뭐 F-35니 그 검은 백조 있죠. B-21이니 아니면은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 사드 체계 만든 회사들이에요. 그 지금 언급한 회사들이.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지금 저렇게 뜨겁게 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사태가 지금 이 방산업의 어떤 굉장히 그 뜨거운 성장의 모멘텀을 제공을 했다는 것이고 네. 우리나라도 결국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까 그 거론한 기업들이 하이엔드급 무기에 치중한다면 우리는 미드랜드급을 지금 굉장히 뜨겁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아까 말한 대로 현대로템에서 지금 이제 현대로템까지 한번 돌았지만 LI젠스는 아직도 불을 타고 있고 거기서 조정이 나올 때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면 아직도 큰 게 남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연초인가 그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워렌 버핏이나 이런 분들의 비견되는 좀 오랫동안 성과를 내신 그 네. 가치투자의 대가분들이 꽤 나오셨잖아요. 그분들이 주목했던 것들이 다 방산. 그러니까 그분들처럼 이제 자산을 축적하고 굉장히 큰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목한 분야였다는 것도 그런 어떤 큰 손들의 움직임도 거기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굉장히 짧은 그 수무로 끝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부분의 좋습니다. 눌림목을 공략하는 게 아직은 좀 사이버 보안보다는 조금 더 확률이 일단은 높지 않을까. 눈에 보이는 방산에 집중하자. 예, 네. 눈에 보이는 방산에 집중하자. 그리고 앞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의 영역 많이 올랐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긴 어떤 산업의 흐름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이렇게 하루 이틀로 끝낼 얘기는 아니기 네. 때문에 저희 계속 녹여서 여러분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